언론하고 문학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초기에는 문학이 언론을 통해서 시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는 번안 소설입니다. 번역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하면서 이게 한국식으로 맞춰서 만드는 게 번안 소설인데, 1907년에 이광수가 무정을 쓴 이후에는 문인과 언론인을 겸하는 사람이 또 많았습니다. 언론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초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소설이 다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였고 또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신문 밖에는 그 발표 무대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초기에는 비슷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신문을 통해서 문학이 싹을 틔우고 발화를 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같은 궤도를 달리다가 점진적으로 두 분야로 분화가 된다 이 말이죠. 문학은 문학의 길로 가고 신문은 신문의 길로 가는데, 일제 때까지만 해도 문인들이 대개 신문 기자를 겸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문 기자가 대개 문인을 또 겸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 누를 우리 문학사에서는 최초의 신소설로, 언론인으로서 신문 제작의 일환으로서 소설을 썼던 겁니다. 이인직은 언론인이자 정치인, 신소설 개척자, 신국운동의 선구자, 뭐 이런 여러 다방면의 활동을 했는데 1900년에 일본 유학에 가서 일본 동경 정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야코 신문이라는 일본 신문에 견습을 했어요. 동경 정치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있으면서 견습을 했는데 1903년에 귀국하자 그 이듬해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 육군성에 통역이 됐어요. 1906년의 국민신보 만세보의 주필이 되면서 혈의 누, 귀의 성 이런 소설을 자기 주필로서 신문 제작의 한 방편으로 신소설을 썼던 겁니다. 언론인 겸 작가가 그 뒤에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이해조, 조중환, 이상협, 이광수는 이제 신소설이 아니라 근대소설의 작가, 민태원, 윤백남 이런 사람들이 작가 겸 언론인입니다. 매일신보에 이해조가 화의 혈이라는 그 연재 소설을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신문 기자의 붓끝을, 나는 기자로서 소설을 쓴다, 기자의 붓끝은 이렇다. 화의 혈 마지막 회에도 보면은 끝에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자왈 소설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소설가로 말 안 하고 나는 기자다, 기자로서 소설을 썼다 하는 것을 여기다 언급을 합니다. 본 기자는, 본 작가는 이런 말이 아니고 기자로서 소설을 썼는데 소설이라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거다. 그리고 본 기자는 주로 이제 소설가, 기자로서 소설을 썼노라. 또 조중환은 장한몽은 이거는 아주 유명한 번안 소설입니다. 이 장한몽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나중에 연극으로도 되고 출판도 되고 근래까지도 와서 뭐 장한몽을 패러디 해가지고 코미디로도 쓰고 이러는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연재됐던 거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한국 사람으로 바꾸고 무대를 평양으로 해가지고 조선 것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의 향이라는 신소설이 있는데, 이건 왜 여기 소개하느냐면은 사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사파는 그 소설의 내용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소설가가 신문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소설을, 번안 소설이든지 자기 창작 소설을 싣는 동시에 사파가들은 화가들인데, 화가들이 신문사 소속돼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연재 소설에 사파를 그려줍니다. 또 나중에는 문만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글도 쓰면서 재밌게 풍자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신소설이 아니라 근대 소설이 연재가 되는데, 오도다파 도보 여행, 5도를 직접 발로 뛰면서 연재를 하겠다. 추는 이광수 군이 한다. 매일신보사에서. 이광수는 무정이 이제 첫 회가 1916년 12월 19일자에 사고가 나옵니다. 새해부터 일면에 이광수 무정을 연재하겠다. 문단의 시험이다.
새로운 시험이다. 사고가 나왔어요. 이게 매일신보에 사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2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여러 종류 잡지도 나타나고 언론계는 문인들의 직장인 동시에 발표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신문 제작의 한 방편으로 신소설을 쓰던 초기와는 달리 전문적인 작가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쓰게 한다. 동아일보에는 이광수, 홍명희, 최만식, 현진건, 주요섭, 윤백남, 이무영 이런 많은 문인들이 월급을 거기서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에도 박종화, 현진건, 김기림, 최만식 우리가 아는 유명한 문인들이 다 신문기자였어요. 또 만주 신경 지금의 장춘에서 창간된 만선일보에도 염상섭, 송지영, 안수길 이런 사람들이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백이나 삼천리 같은 잡지사에도 여러 문인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홍명희의 유일한 대하 장편 소설이 1928년 11월부터 39년까지 세 차례 중단되었다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11년에 걸쳐서 임꺽정이 발표가 됐는데 대하 장편 소설이죠. 자, 이제 그 사파가 이렇게 탁 첫 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광수 오른쪽이고 왼쪽이 김팔봉입니다. 둘 다 소설가이면서 기자들이죠. 또 여기는 주로 여류 작가들이 나오는데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광수, 오른쪽은 삼천리 잡지를 발행하던 파인 김동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최정희, 파인 김동환의 아내죠. 그 옆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윤숙입니다. 렌의 애가를 쓴 모윤숙. 이선희 그 옆에는 다 여류 작가이자 잡지사나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광수입니다. 이광수고 왼쪽은 현진건입니다. 역시 유명한 소설가죠. 오른쪽은 역시 소설가 방인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인 언론인이 같이 있었고 이광수는 나중에 이제 친일로 돌아서기는 하는데 이광수는 친일을 해서 그 이익을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기에 형무소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그 수형 카드입니다. 이광수가 형무소에 잡혀 있을 때 수형 카드인데 자, 신문은 문학 작품의 발표 무대, 외국 문학의 사조를 소개하고 유입하는 창구, 문학평, 문학 논쟁도 신문을 통해서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문인, 또 광복 후에 좌익으로 활동하는 카프파, 이런 사람들도 전부 신문 잡지에 글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 한 예로서 북한에 가서 활동했던 문인 한설야 1940년 매일신보에다가 소설을 연재를 했어요. 매일신보는 당연히 그 총독부 기관지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탑이라는 소설이고 그 다음에 김사량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도 일본 군대 해군 시설을 시찰하고 와서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설을 집필을 하는데 무슨 소설이냐. 처음에는 해군 행이라는 이게 친일적인 글이죠. 글을 연재를 했다가 나중에 바다의 노래라는 소설을 매일신보에 연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신소설의 초창기서부터 일제시대까지 그리고 말기에 와서의 그 친일 행적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